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성완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최 위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공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나흘째 마지막 날이었는데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로 여야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대선 전에 한덕수 전 총리와의 만남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은 특검 수사를 주장을 했고 또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여론몰이 공작이라고 맞섰습니다. 앞서서 조 대법원장은 이런 건 사실 무근이다 이런 입장, 개인 신상을 이례적으로 밝혔었는데요. 이번 사태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게 서영교 의원으로 시작해서 부승찬 의원의 대정부 질문으로 지금 많이 촉발이 된 상황인데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요? 일단 이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얘기를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사퇴 얘기했고, 그다음에 뭐 김병주 최고위원 이런 분들은 뭐 1인 시위하고 뭐 이렇게 가다가 지금 점점 번져가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4개월 전에 뭐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해가지고 네. 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이건 대선 개입이다. 그래서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해라. 뭐 아니면 탄핵하겠다 이런 얘기를 그때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5월이에요. 그렇죠. 대선 전이죠. 예. 네. 근데 지금 9월인데 지금 왜 갑자기 사퇴론이 나오는지 좀 약간 맥락상 잘 안 맞고요. 최근에 이제 그 어떤 그 논리가 약간 좀 공박했든지 이제 한덕수 전 총리하고 대선 직전에 만났다. 이제 이 얘기를 막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퇴하는 게 맞고 탄핵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아직 밝혀지질 않았어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 아니라고 그러고 또 뭐 특검을 받아라 그런데 특검에서는 우린 지금 그런 거 수사할 생각이 없다. 뭐 근거가 있어야 뭐 수사를 할 거 아니냐. 그냥 고발 들어왔다고 다 할 수는 없는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조희대 대법원장 말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만약에 거짓말로 해명한 거라면은 뭐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국회의원은 면책 특권이 있으니까 뭐 제보 받고 이런 거를 국회에서 질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추가로 좀 확인을 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좀 더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 국민이 받아들일 때 이건 사실인가 보다, 그렇지 않은가 보다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좀 굉장히 좀 부족해 보입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면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해야 돼요. 네네. 대국민 사과까지 해야 되는 거고, 물론 사실이라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되는 거 그런 겁니다. 네. 아무튼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뭐 이렇게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사자로 지목된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두 사람 모두 이제 만남 자체에 대해서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이 사안을 좀 어떻게?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 등의 네. 그 문제 제기 근거가 한 유튜브예요. 열린공감 TV라는 네. 거기에 이제 녹음 파일이 나왔거든요. 예. 그게 근거인데 문제는 그 열린공감 TV에서 사실은 이게 썰전이라고 하는 자기네들의 코너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 부분에 관한 이 이른바 사실을 다 부인해 버렸어요. 이거 어차피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열린공감 TV에서 네네. 이미 네. 자기네들이 출연진들이요? 출연진들이 이거 믿거나 말거나 그야말로 이제 왜 속칭 썰을 얘기한 곳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더군다나 그 녹취 부분은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거는 뭐 특정 제보자의 그 음성을 변조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AI가 만든 것이다라고 경고문을 붙여놨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제보자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가 된다면, 네. 이 정도가 된다면 그 사람들이 적어도 열린공감 TV에 나와서 얘기한 것과 그 녹취는 믿을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의혹을 제기한 걸로 보여요. 뭐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사실관계는 저는 뭐
다툴 여지도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계속 지금 오늘도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무슨 진실 공방 국면으로 몰고 가려고 지금 여권이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저는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은 저 개인적으로는 끝났다고 봅니다. 더 이상 나올 게 없을 거다라고 아니 이제 없는 게 보시는군요. 아니고 처음부터 네.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실체 자체가 없던 거다.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문제 제기한 민주당 의원들은 뭐 다른 뭐 제보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제보가 누구냐 그랬더니 옛날 여권.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야당 쪽. 그쪽에 뭐 중요한 고위직에 있던 사람한테서 뭐 제보를 받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상 추가로 지금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건 좀 태도를 그렇게 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굉장히 이렇게 대법원장 3부 요인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폭로가 있을 때는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사실관계들을 좀 더 내놓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까지는 뭐 별 얘기가 없는 것 같고요. 또 네. 내일 뭐 추가로 뭐 민주당 의원들이 뭐라고 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서 표결에 불참을 했는데요. 이 개정안에는 검찰의 수사, 기소 기능을 분리해서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 정부 조직법 개정안 검찰청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한 이 내용, 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아니 원래 정부에서 하려고 했던 거는 두 가지죠. 저 검찰청 폐지 문제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두 가지거든요. 네. 근데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는 그 이 특검법 기간 연장에 따른 여야 합의를 파기하는 바람에 지금 국민의힘이 협조를 안 하면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청 폐지만을 가지고서 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 네. 이렇게 되면 이게 통과되고 나면 이제 뭐 올 연말이나 이때쯤에 가서 다시 한번 이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가진 정부조직법 개정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두 개를 한꺼번에 할지 어떨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데 어찌됐든 간에 뭐 지금 워낙 압도적인 의석이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뭐 통과시킬 의지가 있다면 네. 저는 뭐 통과가 가능한 거고요. 그러나 이제 수사 기소 분리라는 부분은 이제 국민적 공감이 어느 정도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검찰이라는 이름을 없애는 거. 그리고 문제는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행정안전부로 가는 거. 그러면 행정안전부가 이제 중수청과 경찰을 다 지휘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네. 그러면 이제 권한 비대화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의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더 진전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코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이제 다뤘던 부분인데 현재 시점에서의 정부 조직법 개정안 좀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두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 현실적으로 다 통과될 것 같고요. 이건 뭐 일반 국민 공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수사 기소 분리해야 된다. 또 검찰청은 폐지하고 기소청으로 바꿔서 기소권만 주도록 하자. 네. 이것도 뭐 다수 의견이 다 찬성하는 것 같고요. 뭐 국회의석은 물론이고 일반 여론도 그렇다는 겁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 이것도 행정안전부에다가 두는 게 맞겠다. 이게 그 지금 정부 네. 하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당정대 협의를 통해서 의견이 모아져 있습니다. 이제 남은 쟁점은 네. 기소청에 있는 검사가 과연 수사기관이 해온 거에 대해서 보안 수사권을 갖느냐, 아니면 보안 수사 요구권 정도를 갖느냐, 뭐 그런 정도만 남은 것 같고요. 이걸 지금 국민의힘에서 막을 힘도 없고, 이걸 또 검찰에서 막을 힘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검찰총장으로서 대통령이 됐고. 네. 그때 이제 검사들이 검찰의 미래를 생각했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재임 때 뭘 좀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것도 안 했다가 지금 특검하면서 온갖 윤석열 김건희 부부 관련 여러 가지 비리가 막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영장 청구해서 여러 사람 좀 구속돼 있고. 지금 이 분위기에서 이 검찰 개혁을 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어차피 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은 문제는 이제 그 국민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검사들한테 보안 수사권을 주느냐, 이 부분만 좀 쟁점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5일 본회의 처리가 예고돼 있으니까 다음 주 이 시간에 네. 뭐 처리 상황을 보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3대 특검을 전담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국회를 제외한 법무부 또 판사회의, 대한변협이 법관을 추천하고 또 재판 중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은 3대 특검의 신속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형사 25부에 법관 1명을 추가하는 지원책인데요. 양측의 신경전이 어쨌든 이게 팽팽하게 현재 진행 중인 상황, 앞으로의 상황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그래서 일단 이게요, 이게 판사들도 네. 이게 왜 이렇게 사법부가 불신을 받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그 법원장 회의를 했죠. 그래서 뭔가 좀 우리 사법행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하는 게 좋겠다 해서 네. 이미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놓은 그런 얘기들을 그때 이미 판사들이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 내놓은 것 중에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많아요. 지금 내란 재판을 하고 있는 형사부 25부 네. 거기가 이제 다른 재판도 많이 맡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다 법관 1명을 더 추가로 투입을 하자. 예. 굉장히 중요하죠. 3명에서 4명으로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또 이 다른 일반 사건 매당할 때 이 특검이 수사해서 기소하는 재판을 담당하게 되는 재판부에는 다른 사건 부담을 좀 덜어주자.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지금 워낙 형사 사건이 많아지니까 형사 재판부 자체를 좀 늘릴 수 있도록 우리 서울중앙지법에다 판사들을 좀 더 달라. 뭐 이런 얘기. 또 재판 중계를 할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해놓는 이런 작업들. 그래서 제가 볼 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대안들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놨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또 문형배 전 재판관이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모처럼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썼는데 되면 이런 겁니다. 이제 사법부가 불신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조언 같은 걸 한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때 구속 취소한 게 법리상으로 좀 문제가 있어 보이니 보통 항고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상급심의 판단을 한번 구해보는 게 좋겠다. 네.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고요. 또 내란 전담 재판부 이거는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이 중단될 수도 있다. 네. 이게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거 하지 말란 얘기고요. 또 이제 담당 재판부에서 이 국민의 어떤 불신 같은 걸 고려를 해서 좀 신뢰성 있는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이런 부분을 담당 재판부가 아니고 사법부에서 지금 상당 부분을 받아들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법부에서 법원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민주당에서 뭐 사법부에 대해서 막 공격을 네. 하는 게 이제 좀 자제를 할 필요도 있어요. 결국 근데 중요한 건 얼만큼 재판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느냐 이런 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법원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조치들은 매우 적절했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3대 특검을 전담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이제 발의가 됐는데 이게 실제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요. 아니 그 법이야 뭐 통과가 되겠죠. 근데 네.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기현 판사가 내란 재판을 맡을 수 있도록 놔두느냐 아니면 바꾸느냐.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그게 봐요. 관건으로 보시는군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얘기한 내란 전담 재판부가 법안이 통과되면 지기현 판사가 사실상 그 내란 재판을 못 맡게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그 법원에서 내놓은 안대로라면 지기현 판사는 여전히 내란 그 재판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네.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면 네. 저는 아마도 법원에서 이 법에 대한 이 법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그래서 우연법률 심판을 제청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이 재판이 중단되죠. 그러면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오히려 장애물이 생길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기현 판사 교체 이거를 법원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민주당이 오히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강행함으로써 네. 내란 재판을 오히려 지연시키는 정말 의외의
그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은 것 아닌가? 전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네. 이 국회 통과 안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이건 당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배경이 네. 예, 거기에 있는 거죠. 이 무리하게 1심 재판이 한참 진행 중인데 그 판사를 바꾼다. 이게 국민 상식에도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법원에서 네. 좀 여러 가지 좀 잘 해라 이런 압박용의 가능성이 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압박용이고 실제 이 전담 재판부가 설치되는 게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을 두 분 다 이렇게 높게 보지는 않으시는 거죠? 아니 저는 뭐 만약에 현실화 됐을 경우 오히려 여권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하고 어긋난다는 얘기죠. 여권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은 여권은 내란 재판을 지금 빨리 끝내라는 건데 네. 오히려 그 법이 통과되면 내란 재판은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통과 예. 안 될 겁니다. 한번 듣고 보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통일교 입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원 가입 명부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사법 물타기용이라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긴급 소집령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제 압수수색이 이제 계속 시도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 상황, 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게 어차피 이 당원 명부 압수가 안 될 거라는 거는 특검도 다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특검이 자꾸 뻔히 알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지금 제시도 하는 거는 저는 수사가 아니라 정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글쎄 그 국민의힘하고 뭐 예를 들어서 협의를 해서 뭐 이렇게 제출받고 뭐 이런 건 모르겠는데 강제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 이거는 너무나 국민들한테 뭔가 보여주기식 아닌가.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그 특검에서도 명단을 다 달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협의해서 지금 오후에 좀 진행을 시켰는데 특정 시기를 정해서 이때 이 시기 이후에 입당한 사람들 중에 명단을 우리 좀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또 국민의힘에서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전 명단도 지금 보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해서 지금 막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강제 수사거든요. 그래서 네. 강제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또 이제 국민의힘 주장대로 이게 당원 명부를 다 달래는 거냐 이것도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특검하고 국민의힘이 좀 타협을 해서 타협 지점이 뭐 어느 정도가 뭐 타협이 워낙 굉장히 좀 구체적인 거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어떻게든 좀 절충을 해서 서로에 네. 대한 좀 의심을 거두고 협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오늘 마무리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성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에 압박하는 게 뭔가 좀 이상하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대법원장이 위헌 위법 행위가 있다면 이 헌법에 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탄핵 소추하면 돼요. 대통령은 국회 제재구인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탄핵 소추가 되지만 대법원장은 과반, 제재구인 과반이면 탄핵 소추가 됩니다. 그러면 대법원장 직무가 정지되겠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해서 파면이냐 아니냐 거기서 가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명백하게 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사퇴 요구보다 탄핵 소추가 낫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의원님. 제가 아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그 사퇴하라고 하는 그 근거가 되는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오찬 이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관계에 기반한 게 별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조희대 의혹 기본이 빠졌다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기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